옛날 옛적 산골 깊숙이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은 커다란 소나무 몇 그루와 그 아래로 쭉 뻗은 논밭, 그리고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평화로운 곳이었죠. 아침이면 닭들이 꼬꼬댁 소리를 내며 마을을 깨우고 저녁이면 연기 피어오르는 굴뚝 냄새가 골목을 채웠어요. 그 마을 한쪽 언덕 위에 조금 낡아 보이는 초가집 한 채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 집에는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이름이 최영달, 아내는 박순이었죠. 이 집안은 한때 양반 가문으로 꽤 이름깃했던 곳이었어요. 영달이 할아버지 때만 해도 논면 맞이기와 집안 하인까지 거느리며 제법 잘 나갔다는 이야기가 마을에 전해져 내려왔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집안이 기울었어요. 논은 팔려나가고 집은 점점 낡아가며 이제는 양반이라는 이름만 남은 채였어요. 그래도 영달은 늘 내가 이래봬도 양반 집안 후손이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 말이 마을 사람들에겐 그저 웃음거리일 뿐이었지만요. 집은 참 소박했어요. 지붕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서 비 오는 날이면 곳곳에 물이 새곤 했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죠. 그래도 순이는 매일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부엌에서 밥을 짓느라 분주했어요. 부부는 하인을 둘 여유는 없었지만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정도는 꾸려갈 수 있었어요. 물론 그 모든 건 순이의 손끝에서 나오는 거였죠. 아침이 되면 순이는 늘 똑같은 하루를 시작했어요.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찬물에 얼굴을 씻고 부엌으로 향했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쌀을 씻어 밥을 짓는 소리가 집 안을 채웠어요. 그 옆에서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샘터로 가는 길은 순이의 발자국으로 이미 패여 있었죠. 물을 길어오는 동안 땀이 송골송골 맺히곤 했지만 순이는 투덜대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할 일을 했죠. 그런데 영달은 달랐어요. 순이가 새벽부터 부산스럽게 움직일 때 영달은 여전히 이불 속에서 코를 골고 있거나 일어나면 곧장 마당에 놓인 평상으로 가서 느긋하게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늘 부채가 들려 있었죠. 여름이면 더위를 쫓는다며 부채를 팔랑팔랑 흔들고 겨울이면 그저 손에 쥔 채로 하늘을 바라봤어요. 가끔은 마당에서 꼬꼬댁거리는 닭들을 쳐다보며 저것들 참 시끄럽군 하고 중얼거리기도 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닭에게 모이를 주거나 물을 주는 일은 꿈도 꾸지 않았죠. 준이야, 오늘 좀 덥지 않냐? 영달이 평상에 앉아서 느릿느릿 말하면 순이는 부엌에서 밥을 짓다 말고 대꾸했어요. 덥긴요. 제가 물 길어오느라 땀을 흘리니 더 덥죠. 내가 양반 집안 후손인데 이런 날씨에 움직일 수 있겠어? 순이는 그 말에 한숨을 푹 쉬었어요. 양반은 무슨 글자 하나 읽지 못하는 양반이 어디 있어요? 라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는 꺼내지 않았죠. 그냥 다시 고개를 숙이고 밥을 짓는 데 집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부부를 보면서 혀를 찼어요. 근처에 사는 김씨 아저씨는 아침마다 논으로 가는 길에 영달이 평상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하곤 했죠. 저 양반 하루 종일 저러고 있으니 순이가 참 고생이다. 옆집에 사는 이씨 아줌마도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게요. 순이가 없으면 저 양반 굶어 죽을 거려? 양반 타령만 하면 뭐해요? 손끝 하나 까딱 안 하면서. 그 말에 동네 아이들까지 깔깔 웃으며 최 양반, 오늘도 평상 지키게 하세요. 하고 놀리곤 했어요. 영달은 그 소리를 듣고도 코웃음을 치며 애들이 뭘 아냐? 하고 넘겼죠. 순이는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어요. 밥을 지은 뒤에는 빨래를 하러 냇가로 갔어요. 무거운 빨래 더미를 들고 냇물에 옷을 담갔다가 문질렀죠.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물에 젖은 옷자락이 무거워서 허리가 아플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순이는 묵묵히 빨래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 널었어요. 그때쯤이면 영달은 여전히 평상에 앉아서 하늘을 보고 있거나 졸다가 깜빡 잠이 든 모습이었죠. 여보, 배고프지 않아요? 밥 먹어요. 순이가 부르면 영달은 느릿느릿 일어나며 그래, 배고프긴 하군. 하고 대답했어요. 밥상은 순이가 차렸고 먹고 난 뒤에는 또 순이가 치웠죠. 영달은 밥을 먹고 나면 다시 평상으로 돌아가 느긋하게 소화를 시키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저녁이 찾아왔어요. 저녁이면 순이는 또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밥을 준비했어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된장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는 소리가 집 안을 채웠죠.
영달은 그 소리를 들으며 오늘 저녁은 뭐냐? 하고 물었지만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다시 하늘을 쳐다봤어요. 순이는 된장국이랑 나물이요. 하고 대답했지만 영달은 이미 딴 생각에 빠져 있었죠. 이런 하루하루가 반복됐어요. 순이는 새벽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영달은 하루 종일 평상에 앉아서 세월을 보냈죠.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보면 참 성실하다. 며 칭찬했지만 영달을 보면 저 양반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네. 하고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부부는 나름대로 평화롭게 지냈어요.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죠. 하지만 순이 마음속엔 점점 무언가가 쌓이고 있었어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영달의 태평한 모습이 자꾸 눈에 거슬렸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저 사람은 뭐야?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그래도 순이는 꾹 참았어요. 남편이니까, 집안의 가장이니까.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버텼죠. 어느 날 아침 순이가 물을 길어 오다가 잠깐 쉬며 마당을 바라봤어요. 영달은 여느 때처럼 평상에 앉아서 부채를 흔들고 있었죠. 닭들이 마당에서 꼬꼬댁 소리를 내며 돌아다녔고 그 소리가 순이 귀에 더 크게 들렸어요. 저 달들한테라도 모이를 주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영달은 여전히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순이는 한숨을 쉬며 다시 물동이를 들었죠. 그날 저녁 순이는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 문득 창밖을 내다봤어요. 영달은 또 평상에 앉아서 하늘을 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속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라는. 생각이 머리를 채웠죠. 순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영달에게로 걸어갔어요. 그 순간 이 부부의 일상이 크게 흔들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산골 마을의 하루는 늘 비슷하게 흘렀어요. 해가 떠오르면 닭들이 꼬꼬댁 소리를 내며 마을을 깨웠고 순이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밥을 짓고 물을 길어오느라 분주했죠. 영달은 여느 때처럼 평상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냈고요.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순이 마음속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드디어 터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 더웠어요. 여름해가 뜨겁게 내리쬐며 마당을 달궜고 순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샘터에서 돌아왔어요. 물동이를 내려놓고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는데 문득 눈에 들어온 풍경이 있었죠. 영달이 평상에 앉아서 부채를 팔랑팔랑 흔들며 하늘을 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닭들이 마당에서 꼬꼬댁거리며 돌아다녔고 그 소리가 순이 귀에 점점 더 크게 들렸어요. 저 달들한테라도 모이를 주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영달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죠. 순이는 한숨을 푹 쉬며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쌀을 씻어서 밥을 짓기 시작했죠.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손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밥을 짓고 나면 빨래를 하고 빨래를 끝내면 저녁밥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지만 오늘은 그 똑같은 일상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저 사람은 뭐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점심때가 지나고 순이는 냇가에서 빨래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들고 마당에 들어서는데 영달은 또 평상에 앉아서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순이는 빨래를 하나씩 널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루라도 저 사람이 손끝 하나 까딱하면 내가 이렇게 힘들진 않을 텐데. 하지만 그 생각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대신 순이는 빨래를 널던 손을 멈추고 잠깐 영달을 쳐다봤어요. 부채를 흔들며 태평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그 순간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저녁이 가까워지면서 순이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죠. 나물을 무치고 밥을 짓는 동안 부엌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어요. 순이는 땀을 닦으며 숟가락으로 된장국을 휘젓고 있었는데 문득 창밖으로 영달의 모습이 보였어요. 여전히 평상에 앉아서 하늘을 보고 있는 영달.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손이 멈췄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순이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죠. 더는 못 참겠어. 라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어요. 순이는 부엌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손에는 여전히 땀이 묻어 있었고 얼굴은 땀과 열기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영달은 순이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어요. 순이야, 뭐냐? 저녁밥 아직 안 됐어? 그 느긋한 목소리에 순이의 속이 더 부글부글 끓었어요. 순이는 영달 앞에 서서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여보, 당신 좀 그러지 말아요. 뭐가? 영달이 부채를 흔들며 느릿느릿 물었죠. 그렇게 빈둥대지 말고 뭐라도 좀 해요. 닭에게 모이 좀 주던가 물이라도 먹이던가. 순이 목소리가 평소보다 컸어요. 마당에서 꼬꼬댁거리던 닭들도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죠. 영달은 눈썹을 찌푸리며 몸을 일으켰어요. 내가 뭘 하라고? 나 이래봬도 독서렌지야 독서인가? 후손이야. 이런 천한 일은 내 몸에 안 맞아. 그 말에 순이의 눈이 더 커졌어요. 독서인? 글자 한자 읽지 못하는 사람이 뭔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아휴, 답답해서 미치겠네. 어허, 감히 남편 앞에서 잔소리야. 영달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순이의 화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어요. 뭐요? 내가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는데 닭모이 좀 주라고 한 게 그렇게 큰일이냐고요? 당신 같은 사람과 말 섞은 내가 잘못이지. 순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죠. 영달은 순이의 기세에 살짝 놀랐지만 곧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어요. 그래, 그럼 나도 너와 말 안 하련다. 입 닫고 살지. 그 말에 순이는 잠깐 멍하니 영달을 쳐다봤어요. 입 닫고 산다고? 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러다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화가 나서 나온 웃음이었어요.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해봐요. 우리 서로 말 안 하기로 해요. 영달이 눈을 깜빡이며 물었어요. 뭐, 진짜로? 그래요? 아니,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내기합시다. 순이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얘기. 영달이 고개를 갸우뚱했죠. 네, 내기요. 우리 앞으로 서로 말 안 해보자고요. 먼저 말하는 사람이 닭에게 모이도 주고 물도 주고 집안일도 다 하는 거예요. 순이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건 화가 나서 나온 제안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영달이 정신 차리길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었죠. 영달은 잠깐 생각하다가 코웃음을 쳤어요. 좋지. 내가 진리 없어. 너야말로 조심해, 순이야.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순이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영달은 평상에 다시 앉아서 부채를 흔들며 중얼거렸죠. 내가 질 것 같으냐? 양반 집안 후손인 내가 그런 내기에서 지겠어. 마당에선 닭들이 꼬꼬댁 소리를 내며 돌아다녔고 그 소리가 마치 두 사람의 내기를 응원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마을은 고요해졌지만 이 집안엔 이제 새로운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순이는 부엌에서 저녁밥을 마저 준비하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라도 저 사람이 움직이게 해야지. 하루라도 손끝 하나 까딱 안 하면 내가 미쳐버릴 거야. 영달은 평상에서 하늘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죠. 내가 먼저 말할 리 없지. 순이가 먼저 나한테 올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의 말 없는 내기가 시작됐어요. 마을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이 부부의 집안엔 조용하지만 뜨거운 싸움이 막을 올렸죠. 닭들은 여전히 마당에서 꼬꼬댁거리며 돌아다녔고 그 소리가 밤이 깊어질 때까지 이어졌어요. 내기가 시작된 그날 밤 마을은 고요했어요. 달빛이 초가집 지붕 위로 은은하게 내려앉고 마당에선 닭들이 조용히 잠을 자며 꼬꼬댁 소리 대신 작은 숨소리만 들렸죠. 순이는 부엌에서 저녁밥을 마저 차리고 영달은 평상에 앉아서 별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먼저 말할 리 없지. 순이가 먼저 나한테 올 거야. 순이는 밥상을 치우며 속으로 다짐했죠. 이렇게라도 저 사람이 움직이게 해야지. 내가 먼저 말할 순 없어.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마음을 굳게 먹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순이는 눈을 떴어요. 늘 그랬듯 새벽 공기가 차가웠고 집안은 아직 어두컴컴했죠.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찬물에 얼굴을 씻고 머리에 쓰개치마를 썼어요. 오늘은 평소와 조금 다른 하루를 시작할 계획이었거든요. 부엌에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쌀을 씻어서 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밥 냄새가 집안을 채우자 영달도 잠에서 깼죠. 하지만 여느 때처럼 바로 일어나지 않고 이불 속에서 느릿느릿 몸을 뒤척였어요. 순이는 밥을 짓는 동안 슬쩍 영달을 쳐다봤어요. 저 사람 오늘도 평상에 앉아서 빈둥댈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입을 꾹 다물었죠. 내기에서 지면 닭에게 모이를 주고
집안일을 다 해야 하니까요. 밥이 다 되자 순이는 밥상을 차렸어요. 영달은 이불을 걷고 느릿느릿 일어나 밥상 앞에 앉았죠.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숟가락 소리와 밥을 씹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죠. 순이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이렇게 조용한 아침은 처음이네. 영달도 속으로 중얼거렸죠. 내가 먼저 말할 줄 아냐? 밥을 먹고 나서 순이는 밥상을 치우고 곧장 외출 준비를 시작했어요. 바구니를 들고 쓰개 치마를 다시 고쳤으며 부산스럽게 움직였죠. 영달은 평상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봤어요. 순이가 바구니를 들고 문을 나서려 하자 영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죠. 저 마누라 어딜 가는 거야? 라는. 궁금증이 머리를 스쳤어요. 평소라면 순이야 어디 가냐? 하고 물었겠지만 오늘은 달랐죠. 입을 열 뻔한 순간 영달은 황급히 입을 다물었어요. 하마터면 내가 말할 뻔했군. 지면 닭모이 주고 온갖 일을 다 해야 하잖아. 조심하자. 영달은 팔짱을 끼고 순이를 쳐다봤어요. 순이는 영달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문을 나섰죠. 먼지 낀 길 위로 순이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쓸개 치마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바구니가 어깨에 걸쳐진 모습이 보였죠. 영달은 평상에서 몸을 살짝 일으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저 마누라 어디 가는 거지? 설마 나를 시험하려고 일부러 나가는 건가? 나는 의심이 커졌어요. 순이는 사실 마을 장터에 갈 계획이었어요. 어제 말다툼을 하면서 이렇게라도 저 사람이 정신 차리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장터에서 나무를 팔아서 쌀이나 반찬거리를 조금 사올 생각이었죠. 하지만 영달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내기에서 이기려면 영달이 먼저 입을 10개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순이는 길을 걸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궁금해서라도 나한테 물어볼 거야. 그럼 내가 이기는 거지. 한편 영달은 평상에 앉아서 머리를 굴렸어요. 분명 어딘가에 숨어서 나를 지켜보고 있겠지. 내가 말하는 순간 튀어나와서 내가 이겼다 할 거야. 영달은 코웃음을 치며 하늘을 쳐다봤죠. 내가 질 리 없지. 양반 집안 후손인 내가 그런 수에 넘어갈 것 같으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자꾸 궁금증이 커졌어요. 그래도 어딜 간 걸까? 장터 아니면 친정? 영달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순이가 사라진 길을 바라봤어요. 집은 고요해졌어요. 닭들이 마당에서 꼬꼬댁 소리를 내며 돌아다녔고 뜨거운 햇볕이 평상을 달궜죠. 영달은 부채를 꺼내 팔랑팔랑 흔들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조심하자. 절대 먼저 말하지 말자. 그러다 문득 닭들을 쳐다봤어요. 저것들 배고프면 알아서 꼬꼬댁거리겠지. 내가 왜 모이를 주냐? 라고 생각하며 다시 평상에 누웠죠. 순이는 장터로 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을 만났어요. 옆집 이씨 아줌마가 순이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죠. 순이야, 아침부터 어딜까? 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바구니를 가리켰어요. 말하지 않고도 장터에 간다는 걸 알려줬죠. 이씨 아줌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아, 장터 가는구나? 나물 팔러 가나 보네. 힘내라. 순이는 고맙다는 뜻으로 고개를 살짝 숙이고 길을 계속 갔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영달이 저를 따라오면 좋을 텐데 그럼 먼저 말할지도 모르지. 영달은 평상에 누워서 하늘을 보다가 문득 몸을 일으켰어요. 순이가 사라진 지 한참 됐는데 자꾸 신경이 쓰였거든요. 설마 진짜로 어딜 간 건가? 아니야. 분명 나를 속이려는 거야. 영달은 마당을 한 바퀴 돌며 주변을 살폈어요. 어디 숨어 있나 보자. 하며 달구리를 들여다보고 집 뒤로 가서 나무 뒤를 확인했죠. 하지만 순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잘도 숨었군. 그래도 내가 말할 줄 아냐? 영달은 다시 평상에 앉아서 부채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죠. 만약 진짜로 장터에 갔다면, 아니, 그럴 리 없어. 나를 시험하려는 거야. 영달은 팔짱을 끼고 하늘을 쳐다봤어요. 닭들이 꼬꼬댁 소리를 내며 마당을 돌아다녔지만 영달은 신경 쓰지 않았죠. 내가 먼저 말할 리 없지. 절대 안 줘. 시간이 지나면서 해가 점점 높이 떠올랐어요. 마을은 여느 때처럼 평화로웠지만 이 집안엔 조용한 긴장이 감돌았죠. 순이는 장터에서 나무를 팔고 있었고 영달은 평상에서 순이를 기다리며 의심을 키워갔어요. 두 사람의 내기는 이제 막 시작됐지만 이미 서로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죠. 순이가 장터로 떠난 아침,
초가집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해가 점점 높이 떠오르면서 마당을 뜨겁게 달궜고 닭들은 꼬꼬댁 소리를 내며 여기저기 돌아다녔죠. 영달은 평상에 앉아서 부채를 팔랑팔랑 흔들며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순이가 집을 나간 지 한참 됐는데 마음속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죠. 저 마누라 분명 어딘가 숨어서 나를 지켜보고 있겠지. 내가 말하는 순간 튀어나와서 이겼다고 할 거야. 영달은 그런 생각을 하며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내가 먼저 말할 리 없지. 양반 집안 후손인 내가 그런 수에 넘어갈 줄 아냐? 영달은 코웃음을 치며 부채를 더 세게 흔들었어요. 닭들이 마당에서 배고프게 꼬꼬댁 소리를 냈지만 영달은 신경 쓰지 않았죠. 저것들 알아서 풀이라도 뜯어먹겠지. 내가 왜 모이를 주냐?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시 하늘을 쳐다봤어요. 뜨거운 햇볕이 점점 강해지면서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영달은 평상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마을에서 떠도는 떠돌이 하나가 집 근처에 나타났어요. 이 떠돌이는 마을에서 가끔 보이는 사람으로 이름은 아무도 모르지만 다들 거지 형제라고 부르는 이들 중 하나였죠. 헐어뜯긴 옷을 걸치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까맣게 변해 있었어요. 배고프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밥을 얻어먹곤 했는데 순이가 있는 날이면 가끔 이 집에서도 밥 한 그릇을 얻어가곤 했죠. 오늘도 배고픈 배를 부여잡고 느릿느릿 걸어오다가 영달이 평상에 앉아있는 걸 봤어요. 떠돌이는 집 앞에 서서 목을 쭉 내밀고 소리쳤어요. 주인님, 배고프네요. 며칠 굶었어요. 뭐 좀 먹을 거 없어요? 그 소리에 영달은 고개를 돌려 떠돌이를 쳐다봤어요. 평소라면 아침부터 성가시게 뭐야? 썩 꺼져! 하고 소리쳤겠지만 오늘은 입을 열 수가 없었죠. 내기에서 지면 닭모이를 주고 집안일을 다 해야 하니까요. 영달은 속으로 투덜거렸어요. 어딜 아침부터 찾아와서 구걸이야? 지금 마누라도 없는데! 다른 집으로 가라고 하고 싶지만 참자. 영달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떠돌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주인님이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배고픔이 더 컸죠. 떠돌이는 영달이 가만히 있는 걸 보고 허락한 거겠지라고 착각했어요. 느릿느릿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부엌으로 향했죠. 영달은 평상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지만 입을 열 뻔한 순간 다시 꾹 다물었죠. 이건 분명 마누라의 계략이야. 저 떠돌이를 보내서 나를 시험하려는 거지. 내가 말하면 지는 거야. 안 속아. 영달은 팔짱을 끼고 눈을 가늘게 뜨며 떠돌이를 노려봤어요. 떠돌이는 부엌에서 밥솥을 열고 아침에 순이가 해놓은 밥을 발견했죠. 오, 밥이 있네. 하며 주저없이 밥을 퍼서 먹기 시작했어요. 숟가락으로 밥을 크게 떠서 입에 넣고 꿀꺽꿀꺽 삼키는 소리가 마당까지 들렸어요. 영달은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어요. 저놈이 감히 내 밥을 먹어? 아침부터 배고프지도 않았는데 저놈 때문에 배고프게 생겼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죠. 이건 순이의 함정일 거야. 내가 화내면서 말하는 순간 저놈이랑 같이 순이가 튀어나올지도 몰라. 영달은 고개를 돌려 집 주변을 살폈어요. 혹시 순이가 숨어 있는지 나무 뒤나 달구리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귀찮았죠. 떠돌이는 밥을 다 먹고 나서 배를 두드리며 만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휴, 잘 먹었네. 이 집 음식 솜씨는 언제나 좋아요. 주인님, 복 받으실 거예요. 떠돌이는 큰 소리로 말하며 마당으로 나왔어요. 영달은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코웃음을 쳤죠. 누가 속을 줄 알고? 안 속는다, 이놈아! 떠돌이는 영달이 가만히 있는 걸 보고 참 조용한 주인님이네라고 중얼거리며 느릿느릿 마을 길로 사라졌어요. 영달은 떠돌이가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평상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저놈을 순이가 보냈을까? 아니면 그냥 우연히 온 걸까? 의심이 자꾸 커졌지만 확신할 순 없었죠. 뭐 어쨌든 내가 말 안 했으니 이긴 거지. 순이 너 이런 수로는 날 못 이겨. 영달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부채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이 남았어요. 만약 순이가 진짜로 장터에 갔다면? 그리고 내가 여기서 밥까지 뺏겼는데 저녁은 어떻게 먹지? 영달은 문득 배고픔을 느꼈어요. 아침에 먹을 밥이 떠돌이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요. 에이, 배고프면 순이가 돌아와서 밥을 해주겠지. 내가 굶을 리 없잖아.
영달은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평상에 누웠어요.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닭들이 꼬꼬댁 소리를 내며 돌아다녔고 해는 점점 더 뜨거워졌죠. 영달은 눈을 감고 졸음이 오는 걸 느꼈어요. 조금 자도 되겠지. 준이가 오면 깨우겠지. 그렇게 영달은 깜빡 잠이 들었고 집안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떠돌이의 방문은 영달에게 작은 소동을 일으켰지만 그의 침묵은 여전히 깨지지 않았죠. 떠돌이가 떠난 뒤 초가집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해가 하늘 한가운데 떠서 뜨겁게 내리쬐고 닭들은 그늘을 찾아 여기저기 웅크리고 있었죠. 영달은 평상에 누워서 부채를 느릿느릿 흔들며 잠이 들었어요. 떠돌이 때문에 밥을 뺏긴 터라 배고프긴 했지만 준이가 오면 밥을 해주겠지. 라는 생각에 그냥 눈을 감았죠. 부채가 손에서 살짝 미끄러지며 땅에 떨어졌고 영달은 작은 코 고는 소리를 내며 잠에 빠졌어요. 내가 말 안 했으니 아직 내가 이기고 있는 거야. 영달은 잠결에 그런 생각을 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꿈속에서 순이가 튀어나와 내가 이겼다. 하고 소리치는 모습이 떠올랐지만 영달은 안 쏘가. 라며 꿈에서도 고개를 저었어요. 마당은 바람 한 점 없이 조용했고 닭들마저 꼬꼬댁 소리를 멈춘 채 졸고 있었죠. 그때 마을 길에서 느릿느릿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약장수 노파였어요. 이 노파는 마을에서 가끔씩 약을 팔러 다니는 할머니로 허리에 약구러미를 차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죠. 눈이 침침해서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했지만 손끝이 워낙 시원해서 어깨를 주물러 주면 누구나 아이고 시원하다 하고 감탄할 정도였어요. 노파는 순이가 있는 날이면 가끔 이 집에 들러 약을 팔고 밥 한 그릇을 얻어먹곤 했죠. 노파는 초가집 마당으로 들어서며 눈을 가늘게 뜨고 평상을 쳐다봤어요. 영달이 누워있는 걸 보고 침침한 눈 때문에 순이로 착각했죠. 아이고, 마나님, 내가 오는 줄 알고 미리 나와 있었구먼. 노파는 반갑게 소리치며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어요. 영달은 그 소리에 잠에서 깼죠. 눈을 비비며 노파를 쳐다봤지만 곧바로 입을 다물었어요. 하마터면 누구세요? 라고 말할 뻔했네. 조심하자. 영달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눈을 감았어요. 이젠 약장수 노파까지 동원했나? 준이, 내가 날 속이려 해도 어림없지. 영달은 노파가 순이의 계략이라고 확신했어요. 분명 어딘가 숨어서 나를 지켜보고 있겠지. 내가 말하는 순간 튀어나올 거야. 영달은 눈을 감은 채 귀를 쫑긋 세웠죠. 노파는 영달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걸 보고 아, 마나님이 졸고 있구먼. 이라며 가까이 다가왔어요. 노파는 영달 옆에 쪼그려 앉아서 손을 뻗었어요. 아유, 근데 어깨가 왜 이렇게 굳었어? 요즘 힘든 일 많았나 보네. 내가 약손으로 좀 풀어줄게. 노파는 영달의 어깨를 주물렀어요. 그 손길이 어찌나 시원한지 영달은 자신도 모르게 하고 신음소리를 낼 뻔했죠. 하지만 입을 꾹 다물고 참았어요. 이건 함정이다. 내가 소리 내면 지는 거야. 노파는 영달이 가만히 있는 걸 보고 참 조용한 마나님이네. 라며 계속 어깨를 주물렀어요. 노파의 손길은 정말 마법 같았어요. 굳었던 어깨가 풀리면서 졸음이 몰려왔고 영달은 또 깜빡 잠이 들었죠. 노파는 어깨를 주무르다 문득 영달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침침한 눈으로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손으로 얼굴을 더듬더니 수염이 만져졌죠. 어라? 얼굴에 웬 털이 이렇게 났어? 노파는 깜짝 놀랐지만 곧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뭐, 요즘 수염 나는 마나님도 많지.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다 깔끔하게 정리해줄게. 노파는 약구러미에서 작은 칼과 연지를 꺼냈어요. 영달의 수염을 조심스럽게 깎고 얼굴에 분을 발랐죠. 입술에 빨간 홍화연지를 칠하고 머리까지 손으로 살짝 만져줬어요. 영달은 잠결에 그 손길을 느끼며 시원하네 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잠에서 깨지 않았어요. 노파는 작업을 끝내고 만족한 미소를 지었죠. 아유, 꽃 한 장 했네? 서방님이 좋아할 거야. 나 이만 가봐야겠네. 노파는 영달의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 약값으로 챙겼어요. 에휴, 잠들었나 보구먼. 그래, 내 손이 약손이지. 노파는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 마을길로 사라졌어요. 영달은 한참 뒤에야 잠에서 깼어요.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죠. 할멈 때문에 깜빡 잠들었네. 그새 내가 장구대라도 된 건 아니겠지.
영달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얼굴이 매끈한 게 좀 이상했지만 거울이 없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안 했을 거야. 그랬다간 순이가 어딘가에서 튀어나와서 이겼다고 했을 테니까. 영달은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다시 평상에 앉았어요. 마당은 여전히 뜨거웠고 닭들은 그늘에서 졸고 있었죠. 영달은 부채를 다시 꺼내 흔들며 생각했어요. 약장수까지 동원했어도 내가 말 안 했으니 내가 이긴 거지. 순이 너 이런 수로는 날 못 이겨. 하지만 얼굴에 발린 연지와 홍어 때문에 영달의 모습은 이미 코믹하게 변해 있었어요. 영달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내기를 이어갔죠. 약장수 노파가 떠난 뒤 초가집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뜨거웠던 햇볕이 조금 누그러졌고 마당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영달은 평상에 앉아서 부채를 팔랑팔랑 흔들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약장수 노파가 어깨를 주물러 준 덕분에 몸이 좀 개운했지만 얼굴에 발린 연지와 홍화 때문에 코믹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영달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여전히 내기에서 이기고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죠. 약장수까지 동원했어도 내가 말 안 했으니 내가 이긴 거야. 순이 너 이런 수로는 날 못 이겨. 영달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쳐다봤어요. 닭들은 그늘에서 깨어나 다시 꼬꼬댁 소리를 내며 마당을 돌아다녔지만 영달은 여전히 신경 쓰지 않았죠. 저것들 배고프면 알아서 풀이라도 뜯어먹겠지. 영달은 그렇게 생각하며 부채를 흔들었어요. 그때 마당으로 누군가 슬그머니 들어왔어요.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천으로 가린 도둑이었죠. 이 도둑은 마을 근처에서 소문난 좀도둑으로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곤 했어요. 오늘도 순이가 장터에 간 사이 이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몰래 들어온 거였죠. 도둑은 마당으로 들어서며 주변을 살폈어요. 그런데 평상에 앉아있는 영달을 보고 깜짝 놀랐죠. 뭐야, 사람이 있었네. 도둑은 영달의 모습을 보고 더 놀랐어요. 얼굴에 연지와 홍화가 발린 영달은 마치 마을 축제에서 분장을 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도둑은 눈을 비비며 다시 쳐다봤어요. 얼굴이 왜 저래? 남잔데 뭐야? 정신 나간 놈인가? 도둑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살짝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영달은 도둑을 보고도 침묵을 지켰죠. 이젠 도둑까지 동원했나? 순이 내가 날 속이려 해도 어림없지. 영달은 도둑마저 순이의 계략이라고 확신했어요. 영달은 도둑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분명 순이가 보낸 거야. 내가 소리 지르거나 말하면 어딘가에서 튀어나와서 이겼다고 할 거야. 안 속아. 영달은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도둑을 쳐다봤어요. 그 미소가 도둑에겐 더 이상하게 보였죠. 이 사람 왜 저러지? 정신 나간 놈이군. 뭐 나야 좋지. 도둑은 영달이 가만히 있는 걸 보고 안심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뒤지기 시작했죠. 부엌에서 쌀 한 마를 찾아내고 순이가 장터에서 쓰려고 준비해둔 동전 몇 개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방 안을 뒤져 낡은 옷가지와 감나가는 물건 몇 개를 더 챙겼죠. 영달은 그 모습을 평상에서 지켜보며 속으로 웃었어요. 순이 너 이런 도둑까지 동원해서 날 속이려 하다니. 그래도 내가 말 안 했으니 내가 이긴 거야. 영달은 도둑이 집을 뒤지는 동안에도 태평하게 부채를 흔들었어요. 도둑은 물건을 다 챙긴 뒤 다시 마당으로 나왔어요. 영달을 보며 한 번 더 웃음을 터뜨렸죠. 정신 나간 놈이네. 뭐 덕분에 쉽게 끝났지? 도둑은 챙긴 물건을 품에 안고 슬그머니 마을 길로 사라졌어요. 영달은 도둑이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평상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순이가 튀어나오겠지. 내가 말 안 했으니 내가 이긴 거야.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죠.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고 해는 점점 더 기울어졌어요. 영달은 문득 배고픔을 느꼈어요. 아침에 떠돌이 때문에 밥을 뺏긴 데다 도둑이 쌀까지 가져가 버렸으니까요. 에이, 순이가 오면 밥을 해주겠지. 내가 굶을 리 없잖아. 영달은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부채를 흔들었어요. 저녁 무렵 순이가 장터에서 돌아왔어요. 바구니에는 쌀과 반찬거리가 조금 들어있었고 얼굴엔 하루 종일 장터에서 나무를 판 피로가 묻어 있었죠. 순이는 마당으로 들어서며 영달을 보자마자 기겁했어요. 당신 왜 이래요? 영달의 얼굴은 연지와 홍화로 코믹하게 변해 있었고 집안은 도둑이 뒤진 흔적으로 어지럽혀져 있었어요. 순이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집 안을 살펴보며 소리쳤죠. 지왜 이 지경이에요? 도둑이라도 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자 영달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어요. 내가 이겼어. 당신이 먼저 말했으니 닭모이 주고 집안일은 당신 몫이야. 온갖 수를 썼지만 내가 다 버텼다. 영달은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순이는 어이가 없어서 영달을 쳐다봤죠. 뭐라고요? 내가 없는데 도둑이 집을 털어간 걸 구경만 한 거예요? 영달은 순이의 말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게 진짜 도둑이었다고? 당연하지. 꿈이긴 뭐가 꿈이야. 순이는 분통을 터뜨리며 집안을 다시 살폈어요. 쌀은 없어졌고 동전 몇 개와 옷까지도 사라졌죠. 순이는 한숨을 푹 쉬며 영달을 노려봤어요. 이 멍청한 양반아. 영달은 그제야 얼굴을 만지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거울이 없으니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영달은 머리를 긁적이며 중얼거렸어요. 그럼 진짜 도둑이었나? 저녁 무렵 순이가 장터에서 돌아와 집 안을 본 순간 분노가 폭발했어요. 집은 도둑이 뒤진 흔적으로 어지럽혀져 있었고 쌀과 동전, 옷가지까지 사라졌죠. 더 충격적인 건 영달의 얼굴이었어요. 약장수 노파가 발라놓은 연지와 홍화 때문에 영달은 마치 마을 축제에서 분장을 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순이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소리쳤죠. 당신 왜 이래요? 지왜 이 지경이에요? 도둑이라도 든 거 아니에요? 영달은 순이의 말을 듣자마자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어요. 내가 이겼어. 당신이 먼저 말했으니 닭모이 주고 집안일은 당신 몫이야. 온갖 수를 썼지만 내가 다 버텼다. 영달은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순이는 어이가 없어서 영달을 쳐다봤죠. 뭐라고요? 내가 없는데 도둑이 집을 털어간 걸 구경만 한 거예요? 영달은 순이의 말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뭐? 그게 진짜 도둑이었다고? 당연하지. 꿈이긴 뭐가 꿈이야. 순이는 분통을 터뜨리며 집안을 다시 살폈어요. 쌀은 없어졌고 동전 몇 개와 옷까지도 사라졌죠. 순이는 한숨을 푹 쉬며 영달을 노려봤어요. 이 멍청한 양반아. 도둑이 집을 털었는데도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하루 종일 장터에서 나물 팔아서 번 돈이 다 날아갔잖아요. 영달은 머리를 긁적이며 중얼거렸어요. 그럼 진짜 도둑이었나? 난 당신이 보낸 줄 알았지. 내가 왜 도둑을 보내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아요. 순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더 이상 영달과 말다툼할 시간이 없었어요. 도둑이 멀리 도망가기 전에 잡아야 했으니까요. 순이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집안을 다시 살폈어요. 도둑이 남긴 발자국이 마당에서부터 마을 길로 이어져 있었죠. 순이는 단호한 표정으로 영달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여기 있어요. 내가 도둑을 잡아올 테니까. 영달은 순이의 기세에 눌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조심해서 가요. 순이는 쓰개 치마를 고쳐 쓰고 손에 몽둥이를 들었어요. 마을 길로 나가 발자국을 따라가기 시작했죠. 해가 완전히 지면서 마을은 어두워졌지만 달빛이 길을 비춰줬어요. 순이는 발자국을 따라 마을 어귀까지 갔어요. 그곳에서 마을 사람 몇 명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순이는 그들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혹시 검은 옷 입은 사람 못 봤어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서 물건을 훔쳐갔어요. 마을 사람 중 김씨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조금 전에 검은 옷 입은 놈이 쌀자루를 들고 저쪽 산길로 가는 걸 봤지. 아무래도 수상해 보이더라. 순이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산길로 향했어요. 산길은 어두웠지만 순이는 단호한 마음으로 걸음을 재촉했죠. 내가 힘들게 번 돈을 그렇게 쉽게 뺏길 순 없지. 순이는 이를 악물고 도둑의 흔적을 쫓았어요. 한편 영달은 집에 남아서 평상에 앉아 있었어요. 순이가 나간 뒤에도 여전히 자신의 모습이 이상하다는 걸 모르고 있었죠. 내가 이겼으니 닭모이 주는 건 순이 몫이야. 근데 도둑이 진짜였다니? 영달은 머리를 긁적이며 중얼거렸어요. 그러다 문득 걱정이 됐죠. 순이가 혼자 도둑을 잡으러 갔다니 위험하지 않을까? 영달은 평상에서 일어나 마당을 서성였어요. 하지만 곧 다시 앉았죠. 에이, 순이가 알아서 잘하겠지. 내가 굳이 나설 필요 없어. 산길로 들어간 순이는 도둑의 흔적을 계속 쫓았어요. 발자국이 점점 더 선명해지면서 멀리서 누군가 쌀자루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바로 도둑이었어요. 순이는 몽둥이를 꽉 쥐고 소리쳤죠. 거기서 도둑놈! 내 물건 내놔! 도둑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순이가 몽둥이를 들고 달려오는 걸 보고 겁에 질렸죠. 뭐야? 이 여자가 왜 쫓아왔어? 도둑은 쌀자루를 내려놓고 도망치려 했지만
순이는 이미 가까이 다가가 있었어요. 순이는 도둑의 다리를 몽둥이로 살짝 쳐서 넘어지게 했죠. 어딜 도망가? 내 물건 내놔. 도둑은 넘어지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순이는 도둑을 노려보며 몽둥이를 치켜들었어요. 잘못했다고? 우리 집 털어서 내 돈 다 가져간 게 잘못했다는 거야? 물건 내놔. 도둑은 겁에 질려 쌀자루와 동전을 순이 앞에 내밀었어요. 순이는 물건을 확인한 뒤 도둑을 마을로 끌고 갔죠. 마을 사람들에게 도둑을 넘기며 말했어요. 이놈이 우리 집을 털었어요. 마을 어른들께 맡길게요.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칭찬하며 도둑을 묶어 마을 창고에 가뒀어요. 순이는 물건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서자 영달이 평상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순이를 보자마자 영달은 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순이야. 물건 다 찾아왔구나. 순이는 한숨을 푹 쉬며 영달을 노려봤어요. 당신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내일부터 닭 모이 주고 집안일 다 할 거예요. 영달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어요. 알았어. 근데 내 얼굴이 왜 자꾸 이상하다는 거요? 순이는 영달의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그건 나중에 거울 보고 알아요. 아유, 진짜? 밤이 깊어지면서 초가집 마당은 고요해졌어요. 달빛이 은은하게 마당을 비추고 닭들은 꼬꼬댁 소리를 멈춘 채 잠을 자고 있었죠. 순이는 도둑을 잡아 물건을 되찾아온 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손에는 쌀자루와 동전이 든 주머니가 들려 있었고 얼굴엔 하루 종일 장터에서 나무를 판 피로와 도둑을 쫓은 긴장감이 묻어 있었죠. 영달은 평상에 앉아서 순이를 기다리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역시 순이야. 물건 다 찾아왔구나. 영달은 순이를 보자마자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하지만 순이는 한숨을 푹 쉬며 영달을 노려봤죠. 당신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내일부터 닭 모이 주고 집안일 다 할 거예요. 영달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어요. 알았어. 근데 내 얼굴이 왜 자꾸 이상하다는 거요? 순이는 영달의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그건 나중에 거울 보고 알아요. 아휴, 진짜. 순이는 쌀자루를 부엌에 내려놓고 물을 떠와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피로가 조금 가시는 기분이었죠. 영달은 평상에서 일어나 순이 옆으로 다가갔어요. 수고했어. 순이야, 내가 잘못했어. 진짜 도둑인 줄 몰랐지. 순이는 고개를 돌려 영달을 쳐다봤어요. 영달의 얼굴은 여전히 연지와 홍화로 코믹하게 변해 있었지만 그 말투엔 진심이 묻어 있었죠. 순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태평한 게 어디 하루 이틀인가요? 그래도 이번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영달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어요. 그렇긴 하오. 근데 내가 내기에서 이겼으니 닭 모이 주는 건 당신 몫이오. 순이는 그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영달을 노려봤죠. 지금 그게 문제예요? 도둑이 집을 털었는데도 가만히 있었던 게 더 큰 문제라고요. 영달은 순이의 기세에 살짝 주눅이 들었지만 곧 웃으며 말했어요. 알았어. 내일부터 내가 닭 모이도 주고 집안일도 도울게요. 순이는 영달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영달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죠. 순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약속한 거예요. 내일부터 정말 도와야 해요. 영달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약속했어. 내가 양반 집안 후손이지만 순이 당신 말대로 좀 움직여야겠어. 그렇게 두 사람은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밥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순이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쌀을 씻어서 밥을 짓기 시작했죠. 영달은 처음엔 어색하게 서 있다가 순이가 불 좀 떠오세요. 라고 하자 얼떨결에 물동이를 들고 샘터로 향했어요.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돌아오는 영달의 모습은 어색했지만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죠. 이제라도 움직이니 다행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밥이 다 되자 두 사람은 밥상을 차리고 마주 앉았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밥상을 은은하게 비췄죠. 순이는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며 말했어요.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요. 당신이 좀 더 신경 썼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영달은 밥을 먹다 말고 순이를 쳐다봤어요. 미안하오. 순이야, 내가 너무 태평했어. 앞으로는 나도 힘을 보태겠어. 순이는 영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됐어요. 우리 같이 잘 살아봐요. 밥을 먹고 나서 두 사람은 밥상을 치우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어요. 영달은 문득 궁금한 게 생겼는지 순이에게 물었어요. 근데 내 얼굴이 왜 자꾸 이상하다고 한 거요? 순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부엌에서 작은 거울을 가져왔어요. 영달에게 거울을 건네며 말했죠. 직접 보세요. 영달은 거울을 받아들고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연지와 홍화로 칠해진 얼굴.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된 수염을 보고 에스에트. 영달은 거울을 보며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이게 뭐여? 내 얼굴이 왜 이래? 순이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약장수 할머니가 당신 어깨에 주물러 주다가 단장해줬나 봐요. 나도 몰랐어요. 영달은 얼굴이 빨개지며 거울을 내려놓았죠. 아니 이게 뭐야?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순이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그래도 나쁘지 않네요. 좀 귀여워요. 영달은 투덜거리면서도 순이의 웃는 모습을 보니 화가 풀리는 기분이었죠. 다음날 아침 영달은 약속대로 일찍 일어나 닭들에게 모이를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닭들이 꼬꼬댁 소리를 내며 모이를 쪼아먹는 모습을 보니 나쁘지 않은 기분이 들었죠. 순이는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 그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 다행이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어요. 영달은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고 순이는 그런 영달을 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마을 사람들은 도둑을 잡은 순이를 칭찬하며 역시 순이야. 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영달은 그런 순이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복받은 놈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영달은 점점 더 집안일에 익숙해졌어요. 닭모이 주는 일을 시작으로 물 깃기, 빨래 널기까지 조금씩 도왔죠. 순이는 그런 영달을 보며 기재야, 좀 양반다워졌네. 라며 웃었어요. 영달도 순이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양반 집안 후손이지만 순이 당신 덕에 내가 사람 됐소.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며 더 가까워졌어요. 초가집 마당은 다시 평화로워졌고 닭들은 꼬꼬댁 소리를 내며 마당을 돌아다녔죠. 해가 떠오르면서 마을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고 순이와 영달의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여기까지가 순이와 영달의 유쾌한 내기 이야기, 양반의 게으름과 아내의 승리였습니다. 영달이 정신 차리고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으니 이제 이 부부는 더 행복하게 잘 살겠죠? 여러분은 오늘 어땠나요? 순이처럼 용감하게 도둑을 쫓아가셨을까요? 아니면 영달처럼 태평하게 부채만 흔들고 계셨나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우리 채널 구독 꼭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누르는 게 영달이 닭모이 주는 것보다 훨씬 쉬울 거예요. 안 그래요?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순이가 도둑 잡을 때 들었던 몽둥이만큼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알림동 소리가 울리면 영달이 물동이 들고 센터 가는 소리처럼 여러분을 깨워줄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